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현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식품기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과목 식품가공학 중 두류가공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키워드를 보시면요, 염화 마그네슘, 황산칼슘, 염화칼슘, 글루코논, 델타락톤, 이까지는 두부 응고제에 관한 것이고요. 그 외에 장류나 대두단백 등이 있습니다. 두류의 분류 및 재료 특성에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하실 것 같은데, 이것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알부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생콩에 주로 있는 것으로 100도씨에서 10분 가열 처리로 불활성화가 가능한데, 이것은 트립신 저해제에 속한다 라고 하는 것 한번 보시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두류 가공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류 가공품에 가서 보시면요, 제일 먼저 두부가 나오죠. 두부 같은 경우는요, 콩을 침지해서 얻은 불린 콩을 마쇠를 하면 가용 성분이 나오죠. 가용 성분을 따뜻한 물로 용출을 한 것을 우리는 두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유 중에 단백질을 응고제로 응고시킨 식물성 단백질 식품을 우리는 두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콩 안에 있는 수용성 단백질 중에 90%가 용출이 되고, 용출된 단백질 중에 80% 정도는 글로불린에 속하는 글리시닌입니다. 그래서 두부 제조에 이용하는 단백질은 이런 글로불린에 속하는 글리시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부를 만들 때는요, 두부 응고제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응고제에 들어있는 Mg2+나 Ca2+ 같은 금속이온에 변성 응고를 하게 되고요. 주로 이용하는 것은 염화 마그네슘, 황산칼슘, 염화칼슘, 글루코노, 델타락톤입니다. 그런데 염화 마그네슘, 황산칼슘,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응고제에 들어있는 이런 금속이온에 의해서 변성 응고하는 것이 그 원리라면, 글루코노, 델타락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가열을 하면 락톤 사슬이 끊어져서 글루코닉 애시드, 산이 만들어지고, 이 산에 의해서 두부를 응고하는 데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응고되는 원리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부 응고제의 특징에 대해서 보시면요, 황산칼슘 같은 경우는 불용성입니다. 그래서 온수에 희석해서 사용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조직이 연한 만큼 보수성이 좋고 탄력성도 좋고 수율도 좋은 장점이 가지고 있고요.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이용하기도 쉽죠. 수용성이라서. 그리고 응고 시간도 빠르고 물이 잘 빠진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만큼 보수력이 낮고, 물이 잘 빠지니까요, 보수력이 낮고 수율도 낮고 두부가 좀 거칠고 단단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루코노 델타락톤 같은 경우는 산에 의해서 두유의 응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점으로는 신맛이 난다는 것이 있고요. 그 대신 수율도 높고 연한 조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두부 응고제인데 신맛이 난다 라고 얘기하면 글루코노 델타락톤을 찾아주시면 되죠. 두부를 만드는 일반적인 제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부 만드는 과정, 두부도 종류가 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보통 두부 제조 과정입니다. 만드는 것을 보면 콩을 먼저 수침을 해서 불린 다음에 이것을 마쇠를 하고, 마쇠를 한 것을 우리는 두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증자, 끓여서요, 여과를 하게 되면 나오는 액을 우리는 두유라고 하고, 그 나온 고형분을 비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두유에 응고제를 넣어서 응고를 시켜서 탈수시키고 성령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수침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두부, 보통 두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두부 같은 경우는 가수량이 원료 콩의 10배 내외, 아니면 수침을 하게 되면 수침하게 되면 원료 콩이 한 2.5배 크기 정도로 되는 것이고요. 거품이 많이 생성이 되는데, 이때 이것은 사포닌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소포제를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소포제로 이용을 하는 것은 면실료 같은 기름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소포제인 식품 첨가물로 실리콘 수지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응고제를 첨가를 해서 응고를 할 적에 응고 온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60도씨 이하에서는 응고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 70에서 80도씨, 약 75도씨 정도에서 응고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자루두부라고, 전두부가 먼저 나오네요. 전두부가 있는데요. 전두부 같은 경우는 두유 전부가 응고되게, 보통은 탈수를 하게 되는데 탈수를 하지 않고 성령을 한 것이고요. 자루두부 같은 경우는 두유를 만들어서 이런 합성수지 주머니에 같이 응고제를 넣고 가열시킨 것. 그 다음에 동결두부도 있죠. 두부를 얇게 절단을 해서 얼린 후에 건조시키기 때문에 풍미와 저장성이 좋아지는 해면상의 두부 가공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수량은 원료 콩의 한 15배 정도를 넣게 되죠. 그 다음에 팽년 처리를 위해서 예전에는 중조를 넣기도 했는데 요즘은 암모니아 처리를 해서 가열, 조리할 때는 휘발돼서 사라지게 만듭니다. 팽년 처리를 하는 이유는 조리 시 물을 첨가하면 흡수해서 불어나게 하기 위한 처리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유부라고 하는 것은 기름 튀김 두부라고도 보시면 되는데요. 얇게 절단해서 수분을 어느 정도 제거한 후에 기름에 튀긴 것. 그리고 유바라고 하는 것은요, 두유를 끓이게 되면 위에 막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것을 말려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가끔 만날 수 있는 형태는 두부 종류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두부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세요 라고 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고 계시면 찾으시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장류가 있는데요. 장류에는 간장과 소금, 간장과 된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에 보시면 여기는 지금 원료에 관련된 것이고요. 원료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종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만드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장과 된장을 보시면 간장을 만드는 것, 원료 콩을 성령에서 띄우면 메주죠. 메주에 소금물을 넣어서 담근 다음에 가르기를 하는데 그때 고체 부분이 된장, 액체 부분이 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장 같은 경우는 분해 방법에 따라서 단백질을 분해한 것이잖아요. 일종의 콩에 있는 단백질을 분해해서 맛있는 맛이 나는 건데 그 분해 방법에 따라서 미생물 효소를 이용한 양조간장, 그리고 산으로 분해한 3분의 간장, 이것을 우리는 다르게 얘기하면 아미노산 간장, 화학 간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양조간장을 다시 분류를 하면 우리나라 전통 방법에 따라서 만든 것으로 재래간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다른 데서 도입된 것으로 계량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장을 만들 때 보면 이 액체 부분 한 다음에 다리는 과정이 들어가거든요. 다리는 주요 목적, 저장성 부여하고 미생물을 살균하고 효소를 파괴하기 위한 것 세 가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류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콩나물이 있고요. 콩나물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두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콩을 알칼리로 이용을 해서 단백질을 용해시키고 추출 분리한 것에 산을 첨가해서 친전시킨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종류에 따라서 뭐 콩가루, 농축 대두단백, 분리 대두단백, 조직 대두단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농축 대두단백 같은 경우는 한 70% 이상의 단백질을 함유한 것, 그리고 90% 이상이 되도록 제조한 것은 분리 대두단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영어까지 적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영어도 눈에 익혀두시면 나중에라도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 대두단백이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의 방향성은 있고 그리고 조직감을 부여한 것입니다. 소이밋으로 많이 이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두류 같은 경우, 두류 가공 같은 경우는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용이 많지 않은 만큼 특히 두부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장류, 대두단백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한번 잘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